네, 앞서 이슈5에서도 관련 리포트를 보셨습니다만 지난 일요일 밤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 행정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후 2시에 피의자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일단 A씨가 범행 직후에 도주를 했다가 잡힌 점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영장실질심사 또 구속 여건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근데 일단 도주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이고요. 또 지금 뭐 가족들이 그 목격자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을 살해한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목격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증거들이 차고 넘치죠. 뭐 사제총기라든지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영장은 뭐 충분히 청구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피의자는 경찰에 가정 불화가 있었다. 아들이 평소 아내와의 이혼을 내 탓으로 몰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년 전 이혼 때문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경찰에서 해석하세요? 추가로 또 말하기는 뭐 아내와 이혼을 내 탓으로 몰았다 아들이 이 내용은 또 아니다라고 뭐 부정을 했던 내용 뭐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건 지금 결국은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다라고 경찰이 밝히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피의자 조 씨가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결국 가정 불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도 뭐 오전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일단 그 아내와 20년 전에 이 조 씨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일단 지금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70평대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예. 별다른 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지금 그 에스테틱 업계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어요. 국내에도 100여 개 이상의 지사가 있고 해외에도 10개 이상의 지사가 있는 그런 유명한 에스테틱의 지금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격차가 벌어졌겠죠. 이 아내는 굉장히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부와 재력과 명예를 갖게 되고 자신은 또 여기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20년 동안 아마 굉장히 큰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 예. 따라 이제 열등감도 느꼈고요. 이것이 이제 분노로 전이가 됐고 그리고 이 그 재력과 명예와 부를 이 아들에게 다 물려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이 전 아내가.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아까 말했던 열등감이 분노로 바뀌었고 이 분노로 바뀐 부분에 지금 복수의 대상을 아들로 선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범행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조 씨가 자신의 생일 잔치를 아들이 해주겠다고 부른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아들이. 예. 근데 그 아들이 부른 그 집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있는 그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다시 이 사제총기를 들고 와서 격발을 해서 사격을 해서 아들을 살해했다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결국 아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총기가 지금 이게 격발 장치가 있고 파이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를 계속 교체하면서 총을 발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한마디로. 예. 불편하지만 그런데. 근데 이 세 발을 발사했는데 이 파이프를 계속 교체해가면서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을 꼭 죽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명백한 계획 범죄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아까 말했듯이 부인에 대한 그런 열등감, 또 자격지심,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이제 애정 결핍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피해 의식이 발현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범행 동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경찰 입장에서는 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이 관건일 텐데 지금 일단 A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A 씨의 입을 어떻게 좀 열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라고도 하던데요. 네. 일단 그 지금 입을 열지 않은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가족들에게 느낀 열등감이나 또 네네. 박탈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이제 어떤 그런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면 이제 라포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무슨 친근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수사관들은 당연히 나를 조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저항하거나 또 보호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이제 어떤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는 오히려 들어가서 친근하게 행동을 합니다. 친근하게 말을 걸으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범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이제 이 증거들을 이제 들이대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친밀한 사이에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증거는 사실 굉장히 차고 넘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뭐 자백은 사실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밝혀질 부분입니다. 예. 네. 이제 A 씨 집에서는요, 신호가 담긴 페트병 등의 점화 장치가 달린 폭발물 15개가 발견되고요. 어제 낮 12시에 폭발이 되도록 타이머가 설정이 돼 있었던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이제 거주하는 자택이었잖아요. 왜 폭발물을 설치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뭐 테러 의혹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그 아파트 주민들 한 100여 분들이 대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분석해 보면 정말 리셋 증후군일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리셋 증후군이 예.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조 씨 같은 경우에 집에 폭탄을 설치하고 캐리어에 모든 짐을 싸갖고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참에 좀 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국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청소를 위한 그런 도구로 이제 사용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 맞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예. 예. 뭐 어찌됐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은 뭐 구체적인 이제 범행 동기가 좀 나와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좀 분석들을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살상력 있는 총기를 만들고 폭발성 있는 폭발물을 만들게 된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20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 지금 남은 탄환이 86개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건 장소에서는 아들과 또 지금 문에 사격한 그 총알을 3발이고 나머지 86발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예, 예. 그거를 이제 수렴용으로 이제 판매한다라는 그 지금 실탄을 20년 전에 구입했어요. 근데 그걸 왜 구입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이제 이거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찰에. 그러면 결국은 그때는 정말 그 심정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이혼에 따른 그 상실감과 박탈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정말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제 그 감정과 심리적 변화선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아내는 점점 성공하고 그 부를 아들이 물려받고 이러다 보니까 박탈감, 상실감, 자격지심이 오히려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분노로 전이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까 탄환만 있었던 상황인데, 유튜브에서 이 지금 사제총기 제작법을 확인을 하고 사제총기를 실제로 제작을 해버립니다. 뭐 공업사에 맡겨가지고 파이프도 이 길이를 맞춰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일종의 폭발물도 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어떤 분노의 표현, 또 이 분노의 표현의 대상인 아들에게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범행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심정이 변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사용된 사제 총기가 금속 파이프를 조립한 이런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사제 총기의 좀 위험함을 좀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연합뉴스 저도 방금 리포트 봤는데, 그 오페산 터널 경찰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2016년에 예.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그 사제총기를 갖다 경찰이 동일한 사제총기 비슷하게 만들어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맥주병을 쉽게 깨트렸고요. 또 근육과 유사한 젤라틴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34cm나 관통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사격을 하면 살상력이 상당하다.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행법상 사제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이게 처벌 대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사례를 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이 지금 사제총기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적발한 건수가 있냐? 한 건도 없어요. 아, 0건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아. 암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제총기를 만들어 놨고 집에 갖고는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지금같이 이번 같은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드러나는 건데 예. 실제로 지금 5년간 4건의 이 사제총기 사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사제총기가 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반증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제총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제작법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근데 2021년에 그 용인의 한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이것을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제총기를 만들고 심지어 사격 연습까지 거기서 했었고 소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년 6월에 징역을 받았지만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처벌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제총기를 만들다든지 또는 제작하고 또 이런 그 방식을 유포한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다. 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더 오히려 왕왕 있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몇 년 전에 이상동기 범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뭐 이번엔 가족살인 범죄였지만 이상동기 범죄와 만약에 이 사제총기가 결합하게 된다면 그 파괴력은 좀 엄청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직접적으로 한 명이 가격을 가하는 거지만 이 총기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사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해외에서는 지금 제가 사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 총기상이 아닌 사람이 가정에서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었을 때 네. 이런 행위를 이제 금지하게 지금 법으로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법원에서 지난해 3D 프린터로 내정의 반자동 소총을 만들고 또 수백 탄의 실탄을 소지한 남성에 대해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3D 프린터 총기 테러 방지법을 논의 중에는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요게 경각심을 갖고 지금 법 체계를 빨리 정비해야만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3D 프린터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 3D 프린터로 이 지금 사제총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일반인도 만들 수가 있는데 한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사제총기를 내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거 얼마냐? 10만 원 달라. 그럼 한 달 걸린다. 한 달 동안 한 달이면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D 프린터와 또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제작 방법들이 결합되게 되면 사제총기에는 사실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법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고스트 건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총기 부품들 하나하나 따로 이제 그 국제우편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걸 따로 다 총기를 조립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사제총기로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까지 폭넓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도 규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인데요. 어린 손주들과 또 며느리, 지인까지 이런 좀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좀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도 도와주고 특히나 그 현장이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업체를 지금 통해서 현장을 정리까지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 자신의 시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또 남편을 현장에서 살해하는 걸 목격했어요,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적 충격은 굉장히 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트라우마는 아마 거의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를 저버릴 정도의 이런 행위를
굳이 이 가족 앞에서 했어야 되는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이 지금 조 씨 같은 이 범인 조 씨는 오히려 가족들이 보는 앞이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거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잔혹하게 살인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지금 범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내가 분노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세상에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수사 상황들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